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장희수입니다. 저희 북포럼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북포럼은 지식 나눔 모니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책으로 그리고 저자와 독자와 방청객이 모두 하나가 된 참여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포럼에서는 방송으로 운영위원으로 MC로 다 함께 모두가 참여하시는 공동체입니다. 매달 지금은 한 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두 번 정도 되고 세 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책의 저자님을 모시고 저자님의 삶에 대한 그리고 책에 대한 내용,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책을 수준한 뒤에 독자들을 만나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를 도와서 공동 MC를 맡아주신 최선의 MC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수길입니다. 저는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코스 완주를 12번 했고요. 이번 10월 27일 춘천 마라톤 내 풀코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여명 달리기 클럽에서 훈련 단장을 맡고 있는 김여일입니다. 저는 풀코스 30번 완주했고 서브3 17번 했는데 20번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계속 달립니다. 고맙습니다. 방청객 수준이 꽤 높으십니다. 굉장히 한호수입니다. 피드백이 근데 우리 MC님들이 뭔가 착각을 했는데 과연 이런 MC 신입 소개에 저자님은 뭐라고 소개해야 되죠? 공명이 되고 제가 약간 불편해집니다. 네, 마라톤 아니시죠? 네,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쌩쌩여사 뚱뚱 MC 한희영입니다. 저는 한 번도 마라톤을 뛴 적이 없는데요. 오늘 내공 높으신 분들하고 같이 MC를 해서 영광이고요. 저자님의 역경 극복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서 제 서울에서 지금 여기 왔습니다. 네, 귀한 시간 같이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북포럼 서울에서 산희경 MC님까지 같이 해주셔서 이것을 북포럼 대전이 더 빛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막의 특별한 환경에서 마라톤 하신 우리 서울 공무원이신 김경수 저자님을 모셨습니다. 저자님의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경수라고 합니다. 책을 내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직장에서는 소심한 직장인, 사막에서는 대범한 모험가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어찌 책을 내다 보니까 그렇게 삐리표가 달렸는데 그냥 앞에 계신 여러분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냥 평범한 민초의 한 명일 뿐입니다. 네. 제가 제 소개를 조금만 더 드리면요. 저는 지금 서울 강북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다만 제가 남들은 여름 휴가 때 유럽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하와이로 갈 때 저는 배낭 하나 덜렁 메고 사막으로 오지로 달려왔던 개인적인 그냥 취미 활동이었는데요. 그것이 2년, 5년, 10년 넘어서면서 한 분야를 이렇게 쭉 개척하다 보니까 이 무대까지 서게 됐습니다. 저는 지난 2003년 북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을 시작으로 해서요. 중국 고비 사막, 그리고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남미 칠레 아타카마 사막.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해초 스님의 왕호 천축국에 나오는 마지막 구법지, 중국 서역에 있는 타클라마칸 사막, 호주 대륙, 인도 정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히말라야 남단에 있는 부탄, 그 이외에 참 여러 곳을 여행을 핑계 삼아서 넘나들었던 미쳤다는 말을 들어야 후회 없는 인생이다의 저자 김경수입니다. 다른 사람 유럽 여행 다니듯이 가장 배낭 하나 메고 여행을 갔다고 했거든요. 과연 될지 우리도 배낭 메고 사막
사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과연 배낭을 하나 달랑 메고 여행을 간 곳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방청객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공감을 높이고자 사진 몇 컷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집트 사하라 사막 쪽입니다. 저기는 고비, 중국 고비 사막 레이스하다가 찍은 사진 같습니다. 네. 여기는 모로코 사하라 사막. 심적으로 좀 마음이 상했죠. 왜냐면 박봉에 몸까지 상하니까요. 네. 그
그러던 차에 제가 미사리에 있는 15km 단축 마라톤 대회를 제가 출전하게 됐는데, 내가 막 꼭 가고 싶어서 출전한 건 아니고요. 주변 사람들의 이제 권유에 의해서 갔는데 막 잘 달려지는 거예요. 처음 달렸는데 제 기억으로는 15km를 아니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했죠. 이게 내가 체질에 맞는 모양이다. 사실은 그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고등학교 체력장하고 군대 구호 말고 자기가 스스로 좋아서 달리기 하는 경우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랬었던 날로 간단히 첫 번째 질문을 대신하고요. 제가 나이가 39에서 40으로 넘어갈 즈음입니다. 공무원들은 자칫 철가방이다라고 쉽게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요. 한겨울에 폭설이 내리면 그 눈 누가 치웁니까? 공무원들이 치우거든요. 그 한여름에 폭우가 내려서 홍수가 졌을 때 그 뒤처리하는 사람들 공무원이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름 열심히 일했고요. 근데 사람은 가끔 권태기가 오겠죠. 어느 날 일요일 날 그 제 집 소파에서 정말 가장 거만한 자세로 TV를 보고 있는데 TV에서 그 팬티만 입고 배낭을 짊어진 마치 그 스파르타 전사처럼 그런 수십 명이 사막을 막 그 질주하는 다큐를 봤는데, 보통 우리가 TV를 보면 대부분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잔상이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세계대회 사막을 달리는 대회가 있나 검색을 해보니까 정말 북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MDS라고 메라손 데 사블즈라고 영어가 좀 됩니다. 예, 그런 대회가 있고요. 그리고 또 검색을 해보니까 한국에도 저처럼 이렇게 사막 마라톤에 관심이 있는 정신 나간 사람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제가 모아서 2002년도 아마 봄이었을 겁니다. 오아시스라는 마라톤 클럽, 사막 마라톤 클럽을 만들었는데, 아마 그 클럽이 한국에서 사막 마라톤과 관련된 최초의 동호회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정말 거짓말처럼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사하라 사막에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이죠. 세 번째 질문은 뭐였죠? 일반인들한테 마라톤의 좋은 점, 마라톤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좋은 점을 소개한다면. 네, 사실 의학적으로 검증이 됐는지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발바닥에 무좀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방송에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치질이 다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제 나이가 지금 5학년 일반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지금도 고혈압, 당뇨, 성인병으로 많이 고생하시는데요. 고혈압, 당뇨 저도 높았는데 그게 이제 정상 수치가 되고요. 그 이외에 심지어는 눈까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학적으로 검증이 된 건 아닐 거지만 나름, 그러니까 운동을 하되 그것이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정말 내 몸이 뭔가 좋은 쪽으로 변하고 있다는 생각을 계속 하니까 더 젊어지는 것 같아요. 저를 5학년 일반으로 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대신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느낌을 받아야만이 그걸 할 수 있는 건지, TV 보다가 문득 저것이다 라고 하는 걸 느꼈다는데, 네.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도 느낌이 안 옵니다. TV를 아무리 봐도 느낌이 안 오는데 도대체 어느 느낌을 들어야만 저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그 글귀지만 인생을 살면서 세 번의 기회가 온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수치적으로 세 번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의 40대에서 사막과 오지 레이스를 빼고 이야기하기는 참 곤란합니다. 예. 그만큼 공교롭게 제가 39살 즈음에 제가 사막이라는 것을 만났고 가게 되는데, 처음 제가 그 영상을 보고 피를 받은 거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호기심이었습니다. 다만 호기심이지만 그냥 호기심일 수는 없죠. 제 안에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왕이면 개인기 하나쯤 있어야 되겠다. 요즘은 가수라고 노래만 잘한다고 성공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탤런트가 연기만 잘한다고 성공할 수 없죠. 하다못해 노숙자, 뭐라고 하죠? 직업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실업자도 다 개인기들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뭔가 남과 다른 개인기 하나쯤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사막을 갔고요. 그런데 사막에 가보니, 그리고 저런 사막을 넘나들 저런 그 모래산을 듄이라고 합니다. 작은 모래산을 빅듄이라고 하고, 큰 모래산을 작은 모래산을 스몰 듄, 큰 모래산을 빅듄이라고 하는데, 레이스 2003년 모로코 사하라 사막 레이스 4일째 뜬 것 같아요. 저렇게 엄청나게 높은 빅듄을 올라섰는데, 실은 왼쪽 오금이 그런 정말 너무 복잡한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넘어섰죠. 넘어서니까 서늘한 바람이 싹 불면서 한국 하찮은 모래산이 과연 이 모래산은 넘지 못하는 자에게는 절망의 장벽이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짧게는 1, 2년, 2, 3년, 길게는 7년, 희노애락, (800, 10일) 동안 그 압축된 그 기간 동안 인간 그런 삶의 지혜를 짧은 기간 사막과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평범하게 싶은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분들이 저자님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온오픈 모임에 대해서 말씀해 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는요, 레이스 준비를 위한 바늘까지 합하면 예를 들면 신발이 하얗게 보이면 모래가 빠질 때 신발 속 모르고 사진을 보니까
등산점 가면 이렇게 파는 아무런 소용이 없죠. 녹으면 신발 속에 패친 줄 알고 그걸 차고 가기도 했고 준비해 왔었는데 됐고 많은 그때 오아시스들도 많았어요. 지금은 그 친구가 지금 그 에이전시로 한번 넘나들 주시면 되고요. 라는 그 홈페이지 뭐 세계 장비는 어떻게 공유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평지를 막 38. 사진이나 내가 뛸 수 있는 보면 이게
최대한 집에서는 이제 좋은 얘기만 하고 즐거운 얘기만 하지만 뭐 아내하고 귀가 없고 눈이 없겠습니까? 그런 여성 때문에 반대하는 것 같은데요. 예전처럼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후보에다 잠시 느꼈습니다. 저자님께서는 그 사막을 가기 전에 바로 가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몸을 만들어서 가실 것 같거든요. 그 준비를 어떻게 하시나요? 기간 어느 정도, 처음에 하셨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들었어요? 몸 만들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장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몰랐는데 운동량이 얼마큼 되는지 알았겠습니까? 정말 무식하게 키웠어요. 밤낮으로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제 큰 녀석이 7살이었거든요. 작은 녀석은 기어다니고 얼른 집에 갑니다. 둘 다 산에 있기 때문에 같이 샤워하고 다 닦아주고 도화지 읽어주고 밥 같이 먹고 잠자리에 재우고 나서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밖을 나갑니다. 저희 집 근처가 그 서울 북한산과 반대쪽은 중랑천을 흐르거든요. 북한산도 뭐 오르내리고요. 중랑천을 내리뛰면 11시에 정신없이 뛰어갔다가 새벽 3시, 4시에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샤워하고 또 잠시 주무셨다가 출근하고 대신 중요하게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절대 직장일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되죠. 가정에서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직장에서는 직장의 포지션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나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혼재가 돼버리면 이제 집에서도 가장 돼서 못 받고요. 직장에서도 직원 돼서 못 받는 거죠. 그렇게 정말 불같이 달렸습니다. 심지어는 북한산, 여기 이제 북한산을 잘 모르시겠지만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막 넘나들고 그랬었죠. 그게 한 2년 반 정도 됐고요. 그런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막 제주도 해안도로를 한 200km 되는데요. 하루 반에 달리고 있었고요. 100마일 되는 거리를 달리기도 하고 그렇게 부단히 했는데 회차가 거듭될수록 자꾸 운동량이 제가 줄더라고요. 제가 어쩌면 제가 나태해서 태만해서 운동량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제가 하는 운동량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 셀러리맨들이 배 안 나올 정도로 하는 운동량, 쉽게 얘기하면 일주일에 3회 정도 웨이트 한 1회에 30분에서 40분, 런닝머신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물론 주말에 가끔 밖으로 나가기도 하지만 그거는 이제 시간을 만들어서 가는 거고요. 그렇게 많은 운동량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내가 이 힘든 상황, 어쩌면 죽음과 직결될 수 있는 극한의 상황을 내가 넘어서려고 하는 자신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저자님 수많은 그 사막 마라톤 대회를 다녀오셨는데요. 다녀오신 그 사막 마라톤 대회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어느 대회 하나하나 사실은 힘들지 않은 대회는 없었고요. 그거를 이제 쭉 나열하는 것보다는 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요. 2005년 그 중국 고비 사막을 시각장애 이용수 씨와 함께 가게 됐는데요. 전화가 왔어요. 2005년도 연초에 김영, 올해는 목소리가 그래요. 김영 4월달 고비 사막 간다는 얘기였는데 나 좀 데리고 가지. 그래 알았어. 그렇게 오케이를 했는데 그게 결국은 이게 사람이 초수dim이 되는 그 상황에 전주고비였을 줄 제가 꿈에도 몰랐죠. 결국은 그와 함께 손을 잡고 사막 레이스를 고비 사막을 갔고요. 사건 사고는 항상 롱데이라는 그 시기에 많이 일어나는데요. 롱데이라면은 이제 무박 2일 동안 짧게는 80km에서 길게는 한 120km 구간을 노스톱으로 가는 구간인데 한밤중에 밤 12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날따라 모래폭풍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상하이 가면 야간에 항상 북극성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포병을 나왔거든요. 북극성을 보고 각을 잡으면 잠시 길은 잃어도 방향은 잃지 않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모래폭풍이 너무 많이 부어서 북극성을 볼 수도 없고요. 그리고 약간 그 길 좋으면 저 뛰어가거든요. 시각장애인과 함께. 우리가 야간 레이스 할 때 배낭에다가 깜빡이를 달지 않습니까? 이 깜빡이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쫓아오는 뒷사람을 위한 배려입니다. 형, 저기 지금 깜빡이가 있는 거 보면 안 보구나. 쫓아갈 테니까 같이 가자. 막 달렸습니다. 거의 1시간을 넘게 달렸는데 거리가 좁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기분을 느꼈죠. 멈춰서 딱 생각해보니까 그게 앞선 선수의 깜빡이가 아니고요. 그 광활한 투판 분지 유전지대의 정관에서 뿜어나오는 불기둥이었던 거예요. 이 형, 또 길 잃어버렸다. 길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이용수 씨를 안전한 감정에 놓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무릎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발길을 당신이 뜻대로 내딛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 사람은 나의 체력이나 인내나 의지의 한계를 넘어선 거죠. 제가 기도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한 바퀴를 삥 돌고요. 한 방향을 향해 땅바닥에 포를 받고 호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지나간 선수들의 족적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한 200~300m를 정말 땀과 먼지, 모래, 기본복이 된 채 정말 코를 받고 두더지처럼 호흡을 했는데 딱 만난 거예요. 기적적으로. 그렇게 레이스를 또 넘어서고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결국은 이제 이용수 씨와 이제 롱데이 그 다음날 이제 잠시 책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스네이크 피크라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이제 트루판 분지의 한 구역인데 말 그대로 이제 뱀의 능선처럼 능선을 타고 가는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코스가 능선이 아니고요. 산 있으면 산 허리를 짝대기로 헤쳐놓고 거기를 지나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은 시각장애인 손을 잡고 한 손은 벽면을 잡고 개처럼 옆으로 이렇게 가는데 뒤를 되돌아보니까 정상인인 선수도 기부업 하는 거예요. 그 구간, 그 대회의 완주율이 60%가 안 되는 이유는 그 구간을 정상인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만감이 교차합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시각장애인은 살아남을 수가 없죠. 만약에 시각장애인이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면 제가 어떻게 혼자 서울을 올 수 있겠습니까? 너무 제가 이용수 씨의 손을 꽉 쥐니까 이 사람도 뭔가를 느낀 거죠. 아무리 앞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김영, 왜 흙이 안 멈추는 거지? 그러니까 발을 디딜 때마다 미끄러 떨어지는 흙이 두근다가 딱 어느 순간에 멈춰 주어야 그 타이밍을 가지고 깊이를 가늠하는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은 청력이 발달되어 있더라고요. 굴러 떨어지는데 흙이 안 멈추니까 하염없이 굴러 떨어지는 거죠. 제가 거기서 함께 긴장하면 서로 온몸이 굳어버릴 것 같더라고요. 아, 이 형 괜찮아. 이거 미친데 이 형이 자꾸 그렇게 하니까 나까지 그잖아. 그냥 가자. 얼마 안 되니까. 그러면서 거의 그 200~300m가 넘는 구간을 같이 이제 통과해서 무사히 완주할 수 있었죠. 그때 다녀오셔서 장애인 기간에 보육하는 버스 그걸 기사님. 아, 제가 사실은 그 대회에 이용수 씨와 같이 레이스를 하게 된 이유가 이 미션을 완수를 하면 4,500만 원 상당의 장애인 그 특장차를 기증해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싫다고 했어요. 근데 그 MBC 담당 PD가 아침 9시에 사무실에 와서 내가 오케이를 할 때까지 안 가는 거예요. 일을 못 하겠어. 근데 마지막에 그 PD가 그러더라고요. 같이 완주를 해주시면 이런 차를 우리가 모르는 시골의 어느 그 장애인 단체에 당신의 이름을 적어서 기증해 주겠습니다. 대신 그 단체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게 됐습니다.
한번 더 보내드릴게요. 그 고비 사망에 가실 때에 이용수 씨가 같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폭이 30cm밖에 안 되는데 게으름을 할까니까. 네. 그때 밑에는 안 보이죠. 밤에 응대기 되기 때문에. 아셨습니다. 맞지? 안 보이면 상관없는데 오히려 보이기 때문에 더 겁나지 않았어요. 그때 그 심장하고 갔다 성공을 하고서 이용수 씨가 김영 왜 날 속였어? 네. 갈등이 네. 심하고 저자는 책에 나와 있는데 그때 어떤 말로 그거를 풀어나갔어요? 그 인생에 있어서는 항상 선택의 문제에 선이 경우가 많더라고요. 더구나 사막은 더더욱 그렇죠. 길이 없으니까요. 근데 늘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네이크 피크를 지난 그 산 허리를 차고 갈 때도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내가 과연 이 구간을 통과할 수 있을까 못할까. 근데 그 상황에서는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이 길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했어요. 어쩌면 이 결단이 무모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용수 씨와 손목을 잡고 한 몸으로 같이 가기로 했기 때문에 물론 힘든 그 선택의 문제였지만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은 힘들 수밖에 없다. 대가 없는 결과물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바로 그 직후에 책에는 없지만 빗줄을 만났습니다. 저 빗줄만 넘어서면 캠프가 보일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맵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군요. 그래서 물을 다 비우고 다 먹고 반 통밖에 안 남았었어요. 근데 그 엄청난 빗줄을 넘어서니까 더 큰 빗줄이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수라 기준이 또 하나 있다. 그랬더니 화를 내는 거예요. 야, 너 내가 앞이 안 보인다고 나 속이는 거지. 나 뺑뺑이 돌리는 거지. 요수라, 내가 널 왜 뺑뺑이 돌리겠냐. 다들 힘들다. 그러면서 두 번째 빗줄을 넘었는데요. 이용수 씨가 물을 참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반통 남은 거를 입에다가 댔다가 띄었다가 입수분이 건조하는 동안 좀 유지하려고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그 줄을 넣었는데 저까지 물을 먹으면 물이 부족하죠. 버프라는 거 아시죠? 그 4, 5일 동안 땀에 쩔은 것, 모래에 쩔은 걸 내가 입에 물고 왔어요. 거기에 땀물을 빨아먹으면서. 결코 제가 이 말씀을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나는 그렇게 했는데 용순이가 그걸 알더라고. 나중에 캠프에 왔는데 김영 그때 버프 빨아먹고 왔지? 물론 용순이가 나한테 투정을 부리고 화를 낼 거는 정말 내 마음을 몰라서 화를 내고 투정 부린 게 아니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의 감정을 털어내기 위해서. 참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제가 왜 그거를 알 수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위해 주는 거예요. 캠프에 가서. 김영, 아까 김영 저 버프 빨아먹고 왔지? 그 얘기 한마디에 그냥 모든 게 다 녹아버리니까. 그래서 지금도 용수이를 사랑합니다. 그릇이 참 많이 커졌을 것 같아요. 그 용수 씨의 온갖 복잡한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자기한테 담아놓기가 너무 힘드니까 김경수 저자님을 상대로 다 풀어내는 걸 다 받아들여주고 나눠주시면서 우리 저자님도 커지지 않았는데 마라톤을 하면서 주로에서 벗어났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거기서 독일 친구 만나서 독일 친구가 굉장히 잘하던 친구가 그걸 가르쳐줬다면서요. 이탈하지 말라. 이렇게. 네. 그때 상황을 말씀하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친구 만나서 길 잃었을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별 찾아서 별을 보고 갔던 그 경험 좀 말씀해 주세요.
조금 더 자세하게. 그 경험은 아무래도 제가 이제 처음 첫 대회 때 경험입니다. 아무래도 그 공룡이 알에서 딱 깨어나면 그 마주친 그 대상을 어미라고 생각한다고 하죠. 참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사실은 많은 대회 경험이 있지만 첫 대회의 기억이 정말 많이 납니다. 아까 제가 넘지 못하는 자에게는 절망의 장벽이고 넘어서는 자에게는 희망의 언덕이라고 얘기했던 그 빅둔의 언덕에서 독일 친구를 만난 거죠. 그 빅둔 중간 언저리에서 이제 기대고 있는데 이 친구가 마치 뭐 날파리처럼 치러 올라가면서 내 어깨를 툭 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사람은 멈춰 서야 될 때가 있고 계속 가야 될 때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견뎌내지 못하면 계속 미끄러져 내리거든요. 하지만 인간에게는 그 나도 스스로도 느끼지 못하는 또 다른 힘이 있다는 건 저 분명히 알았거든요. 그때 독일 그 친구의 그 한마디, 툭 던지고 지나가는 한마디에 어쩌면 제가 힘을 받아서 올라설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구간은 롱데이 구간이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이제 주변 사람들 김 교수 사박 간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완주 못하면 무슨 망신이겠습니까? 나는 운동을 하다 보니까 과유 근육이라고 이제 몸이 늘어나는데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겠어요. 멍청하게 어떻게 운동을 했길래 부상을 당했냐고 그런 얘기 들을까봐 말도 못하고 이제 비행기를 탔고요. 그 승무원한테 이제 너무나 이제 떨리는 마음에 그 진통제를 이제 두 알을 딱 챙겨서 꼭 필요할 때는 먹어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먹고 있었는데 롱데이 모로코 사라사막 롱데이 그 밤에 밤 12시에 너무 이거 땡기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니까요. 밤 12시에 이걸 털어넣었어요. 제가 이때가 지금 먹어야 될 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약을 안 먹다가 약을 먹으니까 또 음식량이 별로 없는 상태였거든요. 약발이 올라오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흔들리는데 큰 모래산이 대형 버스로 보이고요. 막 그 초가식, 기와식으로 보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미 그걸 느낄 때는 내가 길을 이탈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딱 깨보니까 길이 아니에요. 정말 너무나 낯설고도 이상한 데에 와 있더라고요. 내가 얼마만큼 길을 이탈했는지조차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필수장비 중에 호루라기가 있거든요. 왜 호루라기가 필수장비일까? 이럴 때 써먹으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그만 스몰 dun이 올라가서 호루라기를 입수문이 떼지게 불었어요. 수십 번을 불었죠. 그러고 가만히 서 있었더니 조금 있다가 그 프랑스 그 친구가 스물스물 나한테 다가오는데 이 친구는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눈도 안고 그냥 얼싸 안고 반갑다고. 그래서 이제 이성을 찾고 방향을 잡는데 제가 호영 나왔다고 그랬었어요. 네. 아무리 봐도 이쪽인데 자꾸 이쪽으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내 말 믿어라. 이 말 믿어. 그리고 이제 거의 반강제로 버나드라는 친구죠. 같이 방향을 잡고 거의 2시간 반 이상 가까이 간 것 같아요. 쭉 가니까 멀리서 캠프의 불빛이 막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사히 첫 대회 롱데이를 넘어설 수 있었던 거죠. 만난 기억이 참으로 고생했네요. 브래드 비트 말이 많은 네, 만난 소중합니다.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키워드를 한번 세 가지 이렇게 뽑아봤어요. 그래서 그 세 개를 모험, 그다음에 인간의 한계의 도전, 그다음에 나눔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저자님께서 독자들한테 키워드 세 개를 제시해 준다면 어떤 것을 하시겠어요?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참 많은 것들을 필수 자양분으로 이렇게 섭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을 섭취해야 되고요.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뭐
뭐니 해도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듯이 저희에게 저는 이제 그 제 상황 오지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나 평이합니다. 저는 인내와 선택과 정도라는 세 개의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인내와 선택과 정도의 이 키워드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이 세 가지 단어를 떠올리면 어긋나지 않고 바른 생활을 할 수 있고 좀 더 발전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이걸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라톤에서는 무아지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뛰다가 내가 런너스웨어로 내가 땅에 닿는지 안 닿는지 그런 느낌을 붕 떠 있는 기분 그런 게 있는데 혹시 사막 마라톤에서도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0년도인가 2009년도에 전주시에 사시는 송경태 씨라는 미국 시각장애인을 모시고 남아프리카 나미부 사막을 발견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왼쪽에 나미비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미비아에 나미부 사막이 있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협곡 휘시리버 킹덤이라는 협곡이 있습니다. 항상 사건 사고는 농대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손목을 잡고 레이스를 하다가 롱데이 둘째 날, 낮 12시가 됐습니다. 그분과 여태까지 달려온 구간이 70km. 총 롱데이 구간은 100km인데 30km가 남았어요. 근데 운영진에서는 너무 속도가 더디니까 우리를 컷오프 제한 시간을 단축시켜서 탈락시켜버릴 작정을 한 거죠. 원래 제한 시간은 그게 너무 코스가 험하기 때문에 저녁 8시였는데 내가 한국을 통과할 때마다 시간이 단축되는 거예요. 70km 지점에서 자원봉사라고 하는 일본 여자 자원봉사자가 저한테 귀품을 해줍니다. 제한 시간이 오후 5시까지 단축됐다. 근데 그간에 달려온 거리를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10km 구간을 평균 3-4시간을 달려왔던 건데 나머지 30km의 거리를 5시간 동안 간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 송경태 선생님의 손목을 잡고 형님 절대 기절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들고 뛰었습니다. 70에서 80km 지점을 1시간 35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뒤쫓아오는 운영진이나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봐놓고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80km 지점에서 형님 여기서 5분만 쉽니다. 다시 뛰었습니다. 90km 지점까지 왔을 때 남은 시간이 2시간이 남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70에서 80km 구간까지 1시간 35분 정도에 왔는지 그 형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졌습니다. 근데 어쩌면 그 구간의 레이스는 뭐 런너스 하이의 질문에는 약간 어긋나갈 수도 있지만 뭔가 막중한 책임감 그리고 나의 역량이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요. 그때 내가 극도의 피곤을 느끼거나 그 역량이 안 되면 못 달렸겠죠. 어쩌면 런너스 하이에 버금가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말씀을 드린 김에 나머지 이제 10km가 남았습니다. 90에서 100km 캠프를 향해 가는데 나머지 시간이 2시간 약간 남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도 협곡을 지나면 캠프가 나오겠지. 광활한 벌판만 보이는 거예요. 그 끝을 가서
협곡을 만나서 여기를 보면 캠프가 나오겠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결국은 마지막 협곡을 돌아서 딱 보니까 캠프가 보이는 거예요. 남은 시간 한 20분 남았습니다. 막 정신없이 가는데 캠프에서 한 200-300m 지점에 우리를 앞서간 외국 선수 7명, 8명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코리아의 미스터 김하고 브라이든의 미스터 송은 반드시 제한 시간 안에 들어온다. 우리는 이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들어가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캠프 200-300m를 남겨놓고 그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캠프에 들어올 수 있었죠. 정말 우리까지 좋은 기운이 마음 가득히 꽉 차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지금은 방청객의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방청객에서 제가 귀하신 저자님을 서울서 어제까지 모셨는데 이 책을 읽고 꼭 질문하고 싶은 게 있다 하시는 분을 두 분만 모시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그 책의 서두에 보니까요, 선생님께서 어렸을 때 화가 아니면 명경실 제임스 본드가 되고 싶었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제가 볼 때는 아주 심각한 풍경인데 또 선생님께서는 아름다운 의미를 많이 발견하신 것 같은데, 네. 그걸 나중에 화가로서 다시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고 저는 사실 고등학교를 이제 2학년 때 전국 홍익대학교 전국미술대회에 나갔었어요. 비가 많이 올 때 대회가 개최가 됐는데 저는 유화를 그렸었거든요. 정말 그림은 그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군대에 가서는 왜 수요일날 오후 되면 전투체육의 날이라는 행사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글씨를 쓰는 사람이 휴가를 가버린 거예요. 그 이거 누가 써야 되는데 막 찾길래 저요 하고 이제 뺑기통을 들고 글씨를 썼죠. 그러니까 늘 이제 그런 기회가 오면 붓을 들고 싶은 심정은 늘 남아 있습니다. 네. 기회가 되면 네, 감사합니다. 기회를 잘 놓치지 않으시군요. 네. 또 다른 질문 혹시 하실 분? 네, 좋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은 약간 좀 벗어날 수도 있겠는데요. 개인적으로 저자님 관련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저는 유지성이 대한 좀 알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뭐 얘기하는데 들어보면 되게 이렇게 응실 이렇게 적셔가면서 저자님을 이렇게 언급하는 장면들을 몇 번 볼 수 있었거든요. 어떤 의미의 또 어떤 사이이시길래 그분은 저자님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 나간다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밥 처음 할 때 밥 많이 태우고 막 그랬거든요. 유지성 씨와 만나서 사막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유지성 씨와 함께 사막을 같이 다녔고요. 근데 저는 직장인이고 유지성 씨는 이제 올인을 한 거죠. 이쪽 영역으로. 근데 시쳇말로 많은 공격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달리기 하면은 3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마라톤, 평지를 달리는 거죠. 트레킹, 사냐를 가벼운 복장과 간식이 제공되는 경우도 있는 그런 사냐를 넘나드는 거를 트레킹이라고 하고요. 제가 하는 영역은 이제 그 이외에 서바이벌, 익스트림이죠. 자기가 먹을 식량과 장비를 짊어지고 가는 달리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크게 3부분이 나눠지는데 기존의 영역을 갖추고 있는 분들은 2단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게 뭐야? 저게 뭐 달리기야? 뭐 등산이야? 물론 사막 마라톤이 올림픽 경기처럼 정해진 룰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나름 하나의 영역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쉽지가 않은 거죠. 이미 이게 지금은 외국에서는 이미 30년 전부터 시작된 이런 스포츠 분야이기 때문에 이미 또
공병 거고요. 그래서 지성 씨와 함께 같이 이제 같은 영역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공격 당하면 제가 이제 연대에서 너 왜 그래? 그러지 마! 라고 한다거나 또 기죽어서 힘들어하면 때로는 격려도 해주고요. 그렇게 같은 비슷한 영역에 공감대를 가지고 왔었던 거죠. 그래서 서로 저는 존중해주고 서로 챙겨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고마움의 표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시점에서 네, 질문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도착해가지고 그 전에 말씀이 나오셨나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장인어른의 지지 선언으로 해서 사모님이 그 지지를 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때 시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 사모님이 지지하신 건지 또 지금은 어떤 생각이 갖고 계신 건지 사모님이 그때 생각하고 지금 생각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 또 장인어른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 궁금하네요. 네.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후자는 이제 아까 질문이 나왔던 부분이고 첫 번째 질문은 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 이제 추측을 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제가 방금 했는데 제 환경으로 봐서는 장인어른이 제 아내에게 이봐 얘야 김서방 한다는데 좀 하나 좀 해라 그렇게 설사 얘기한들 집사람이 네 아버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전혀 이제 그 이원화된 환경인데 저희 장인어른은 장인 어른대로 저를 이해해 주셨고요. 또 제 아내는 이제 그 후로도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그렇게 뭐 지지해 주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동영상이 얼마짜리 몇 분짜리죠? 뭔가요? 3분. 3분짜리 동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리는 못 나와요. 마이크가 꺼놨을 건데 잠시요. 시작은 가벼운 변화가 되고 여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야기할수록 네, 이무술 시죠?
하실 말씀 한마디 듣고.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제가 비록 그 사막과 오지에서 얻은 기억들을 책으로 담았다고 해서 사막을 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 인생에는 달리기보다 사막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들을 한번 끄집어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이 각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열망이 있습니다. 어쩌면 나이 드신 어르신, 과거에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과거에 학교 다니느라고, 공부하느라고 뒤로 미워뒀던 일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항상 내 마음속에는 있지만 그 순위에 밀려서 후순위에 있지만 꼭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걸 한번 과감하게 영순위로 끄집어내셔가지고요. 한번 시도해 보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책을 쓴 거고요. 그리고 시작하되 제가 지금도 레이스를 하면서도 제가 첫 대회 마음가짐을 잃지 않고 해왔듯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남자가 십자수를 하면 어떻습니까? 여자가 역도를 하면 어떻습니까? 무엇이든 꼭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시작해 보시고 처음 마음가짐을 잃지 않고 꾸준히 하신다면, 저도 평범한 시민 민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신다면, 최선을 다하신다면 여러분 생애의 최고의 순간들은 더 자주 찾아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럼 대전은 페이스북에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지난 방송과 지금 현재 최신 방송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동안 방송했던 책입니다. 그리고 11월의 방송은 스트릭스의 습관의 저자 신동일 저자님을 모시겠습니다. 부자들의 특별한 습관을 잘 익히시고